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인간의 대지 제6장 사막에서 지난 시간에 1, 2번을 읽었고요. 오늘은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반군지대 변두리에 위치한 포르테티에는 도시가 아니다. 거기에는 요새와 경납고 승무원을 위한 나무 막사가 한 채 있을 뿐이다. 주변 사막이 너무도 황량해서 병력이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테티에는 난공불락의 유세다. 그곳을 공격하려면 광활한 모래와 폭염지대를 통과해야 했으니 아랍인 무장 습격대가 공격해 온다 해도 비축해둔 물과 기력이 다 떨어져서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늘 북쪽 어딘가에는 포르테텐을 향해 이동해 오는 무장 습격대가 있어 왔다. 총독 대위가 우리 머무는 곳으로 차를 한 잔 마시러 올 때마다 마치 아름다운 공주의 전설을 이야기하듯 그 무장 습격대원들이 걸어간 길을 지도에서 보여주곤 한다. 하지만 이 무장 습격대는 모래에 흡수되어 버린 강물처럼 이곳에까지 도착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유령 습격대라 부른다. 저녁이면 정부로부터 보급받은 수류탄과 소총 실탄이 상자에 그대로 담긴 채 우리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잔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궁색함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에 침묵 이외의 다른 적에 맞서 싸울 일이 전혀 없다. 공항소장 리카는 삶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반쯤 잃어버린 언어로 말을 건네는 죽음기를 밤낮으로 틀어대고 이런 무효하게도 갈증을 닮은 막막한 우울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날 저녁 요새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총독 대위는 우리에게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에서 보내온 진짜 흙이 가득 담긴 상자 3개로 그 상자들은 4,000km를 횡단해 여기 와 있었다. 상자에는 초록 잎사귀 3장이 자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보석이나 되듯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대인은 상자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게 내 공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싹 말려버리는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 공원을 지하실에 내려다 놓는다. 우리는 요새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산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우리는 밝은 달빛을 받으며 숙소로 돌아온다. 달빛 아래의 모래는 장밋빛이다. 우리는 빈궁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모래는 장밋빛이다. 그러다 보초의 외침으로 이 세상은 다시 비장해진다. 아랍인 습격대원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사하라 사막 전체가 우리 그림자에 떨며 우리에게 암호를 묻는다. 보초의 외침의 사막이 온갖 목소리로 응답한다. 사막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다. 무어적 무리로 인해 밤이 온통 자기를 띠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질병이며 사고며 습격되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는지 저격수에게 인간은 땅 위에 세워둔 표적이다. 그런데 세네갈인 보초가 예언자처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프랑스인이요 라고 대답한 후 그 검은 천사 앞을 지나간다. 그러자 호흡이 한결 편안해진다. 그 위협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오, 위협은 저 멀리 있고 아직 긴박하지 않으며 이 많은 모래 덕분에 무디어져 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사막은 다시 호사스러워진다. 어딘가에서 진군 중이지만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무장 습격대원 한 명 덕분에 사막 전체가 신성해진다. 이제 밤 11시다. 리카가 무성국에서 돌아와서 다카르발 비행기가 자정에 도착할 거라고 알려준다. 운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밤 12시 10분에 사람들이 나의 비행기로 우편물을 옮겨 실을 것이고 나는 곧장 북쪽을 향해 이륙할 것이다. 가장자리가 깨진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면도를 한다. 그러면서 이따금 목에 수건을 두른 채 문까지 나가 벌거벗은 모래를 바라본다. 날씨는 좋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다시 거울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생각이 잠긴다. 몇 달에 걸쳐 형성된 바람이 잦아들면서 온 하늘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벨트에 달린 비상램프와 고도계와 연패를 챙긴다. 그리고 그날 밤 기내 무선사가 되어줄 내리한테 가본다. 내리도 면도를 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묻는다. 어때? 괜찮나? 현재로선 괜찮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비행에서 가장 쉬운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문득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잠자리 한 마리가
내 램프에 부딪혔다. 왠지 모르게 이 잠자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다시 밖으로 나가 살펴본다. 온통 청명하다. 비행장 가장자리를 따라 솟아오른 절벽이 대낮처럼 하늘 위에 또렷하다. 사막에는 잘 정돈된 집안과 같은 정적이 감돈다. 이때 초록나비 한 마리와 잠자리 두 마리가 내 램프에 부딪힌다. 그러자 다시금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막연함을 느낀다. 이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만 매우 모호하며 어렴풋할 뿐이다. 누군가 아주 멀리서 내게 말을 걸고 있다. 이것이 직감이라는 건가? 다시 밖으로 나간다. 바람이 이제 완전히 잦아들었다. 날은 여전히 청명하다. 하지만 나는 일종의 경고를 받는다. 내가 기다리던 것을 감지한다. 아니, 감지한다고 믿는다. 내 생각이 맞은 건가? 하늘도 모래도 내게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건만 잠자리 두 마리와 초록나비 한 마리가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고 앉는다. 내 생각이 옳다면 머지않아 그것이 닥칠 것이다. 저 잠자리들이 내륙의 오아시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단 말인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잔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 곤충들은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쪽에서 일어나서 초록나비들이 사는 저 먼 곳의 종려나무 숲을 덮친 폭풍이 말이다. 그 거품이 이미 나에게 와 닿았다.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장엄하고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장엄하고 폭풍을 품고 있기에 장엄한 동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 가냘픈 숲결이 간신히 내게 와 닿는다. 나는 파도가 혀를 날름거리는 맨 가장자리 경계석이다. 내 20m 뒤에는 손가락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바람의 그 뜨거운 숨결이 단 한 번 죽은 듯한 손길로 나를 감쌌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얼마 안 가서 사하라 사막이 호흡을 가다듬고 두 번째 숨결을 내뿜으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3분도 못 가서 우리는 경락고의 바람자루가 요동칠 것이고 채 10분이 안 돼서 모래가 하늘을 뒤덮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불덩이 속으로 사막의 불길 속으로 이륙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감동한 이유는 아니다. 나를 강렬한 기쁨으로 채운 것은 슬쩍 표현된 몇 마디 말만 듣고도 비밀의 언어를 이해했다는 사실이며 희미한 소리로 미래의 모든 것을 예견해내는 원시인처럼 어떤 흔적의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잠자리 한 마리의 날개짓을 보고 대기의 분노를 읽어낸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